지금 평창올림픽이 세계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올림픽이 개최도 하기 전에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올림픽이라 하면 스포츠 잔치지만은 각 나라의 정상들이나 귀빈들이 와서 시끌벅적하게 분위기를 띄워주고 그 속에서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참관을 하러 오고 그러면서 올림픽 분위기가 뜨고 온 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 외국인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다 신경을 씁니다. 자, 올림픽의 흥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지금 동계올림픽 개최가 세계적으로 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이 세계적인 범주에서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1년 내내 또 남미에는 1년 내내 한마디로 이 뜨거운 날씨가 계속될 시간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거기에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생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빙판과 눈 위에서 해야 되는 경기인데 그 빙판하고 눈이 있어야 연습을 하고 선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장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계올림픽은 장비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은 돈올림픽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비들이 매우 고비용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나무로 스키 만들고 나무에다가 철사되어서 스케이트 만들고 했지만은 이제는 이런 장비들이 점점 비싼 한마디로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국민 소득이 높은 6개국이 메달을 거의 독식을 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한 개라도 딴 나라는 40개밖에 안 됩니다. 동메달까지 포함해서요. 금메달만 따지면 32개국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의 금메달 62%를 유럽 그리고 북미 6개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력과 겨울올림픽이 매우 큰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계올림픽의 금메달 집중도보다 동계올림픽의 소수의 나라가 훨씬 더 많은 메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에서는 누가 메달을 많이 땄을 것인가 하는 이 순위 예측도 훨씬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결국 메달은 국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력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쓰인다고도 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동계 스포츠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전체적으로 GDP 기준으로 보면 3만 달러 이상 28개국이 동계올림픽에서는 78%의 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봅슬레이 한 대에 2억, 날만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링 스톤 한 세트에 3,600만 원, 스켈레톤 썰매 하나에 2천만 원, 루지 썰매 1,000만 원, 스노보드 100만 원, 스피드 스케이팅에 스케이트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각종 옷이나 장비까지 더 갖추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메달을 따기 위해서 1년 내내 여름에도 훈련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동계 스포츠가 그러지 않아도 개최하고 나면 적자도 나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인의 관심도 떨어지는데 하계 올림픽에 비해서요. 그런데 여기에 더 관심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4강 정상, 그러니까 한국 주변의 4강이라고 하면 미, 일, 중러의 정상이 모두 불참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시진핑은 좀 오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그렇게 홀대를 받고 시진핑 비를 맞춰줬는데
그때 뭐 때문에 간다 했습니까? 동계올림픽에 시진핑 참가를 요청하고 북한을 참가를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다 이랬는데, 북한은 온다는데 중국에서는 평창에 서열 7위를 보낸다고 합니다. 한정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온다고 하는데요. 자,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꼴찌인 7등 상무위원을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이 오른팔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무게가 다른 상무위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특별하게 맡은 일도 별로 없는 이런 상무위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제 한국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고요. 우리 정부는 시진핑 황제가 폐막식이라도 와주십사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하고 나면 2022년에 동계올림픽 개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개국 정상이 전부 다 불참하는 부분은요, 지금 먼저 중국이 이렇게 시진핑이 의도적으로 안 오는 부분은 사드 여파 때문에 중국이 이 근성을 보이는 거죠. 곤조를요, 더러운 근성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시진핑이 오지 않으면 리커창 총리라도 좀 와줬으면 했는데, 서열 7위를 보내는 이유는요, 사드 문제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갖고 한국에 더 울가서 재탕 삼탕으로 이 울가 먹어야 될 소재인데, 시진핑이 오게 되면 이제 한국을 용서한 것처럼 보여져서 안 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폐식이라도 오라고 문 대통령이 11일 날 시진핑하고 통화해서 요청을 한 모양인데요. 시진핑은 그냥 이 폐식에서 양국 간의 성공적인 인수인계만 되자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이 안 온다는 소리겠죠. 아베도 지금 미정이라지만은 결국은 불참으로 방침을 굳혀가고 있는데, 아베는 사실 처음에는 올라 했는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올림픽 전에 휘저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만에 굳이 그걸 끄집어내고, 또 이번에 신년 해경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부가 굳이 문 대통령이 이걸 언급하고 하면서 이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은 부분은 아베 오지 마라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문제를 불거서 터뜨리려 하더라도 올림픽이 끝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자, 올림픽 직전에 그 문제를 그렇게 터뜨려서 시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시진핑도 안 오는데 아베 니도 오지 마라. 다른 외국의 정상, 주요국 정상 아무도 안 오는데 니 혼자 오면 니가 빛나지 않냐. 중국이나 북한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니는 안 와도 된다.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올림픽 담당 장관과 문부 과학상이 온다고 하고요. 자, 미국의 트럼프는 이 펜스 부통령을 대신 보내겠다 이야기를 했고, 푸틴은 자기 나라 팀이 없어져 버렸는데 개인 자격으로 이 올림픽에 올 리가 만무하죠. 자, 그래서 4강 정상들이 다 국내적인 이유를 대고 핑계는 국내에 바빠서 못 온다 하지만은, 바쁘다라는 건 우리가 항상 핑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주인공처럼 설쳐되는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어찌 가겠느냐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런 심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북한 참가를 이렇게 시키려면 애초부터 주변의 4개국을 관리를 잘해서 북한 참가 여부와도 관계없이 이 4개국 정상이 오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자,
오고 싶은 나라는 한국 길들인다고 안 오고, 또 한국과 가까운 동맹은 빈정이 상해서 안 오고, 또 일본은 오기 전에 오지 말라고 죄를 뿌려버렸습니다. 자, 기껏해야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정상들이 오겠죠. 그 먼 친척들은 오고 가까운 친척들은 한 명도 안 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중국은 북한의 노동당 행사에는 서열 5위의 특사를 보냈는데 평창에는 가장 낮은 꼴등 상무위원을 보낸 부분, 동계올림픽의 상무위원은 처음이다. 그래서 정부는 홀대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폐회식 때 다음 개최국의 정상이 와서 한국의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흔들고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도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이자들이 한국 길들이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감도 없는 이낙연 총리가 큰 말 실수를 했습니다. 자,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어제 하다가요, 아이스하키는 선수들이 경기를 계속 뛰는 게 아니라 1, 2분씩 교대로 뛰면 돼서 북한 선수가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국 팀의 쿼트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선수단의 규모가 커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선수의 기회 박탈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실수가 나오는데요. 우리 세계 랭킹이 22, 북한이 25위로 메달권에 있지 않다면서 우리 선수들도 북한 선수 추가에 큰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전력 강화에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개폐식에서 남북이 한반도 길을 들고 공동 입장을 하게 되면 태극기 존재가 없어진다니까, 입장 첫 장면에 개최국으로 대형 태극기가 들어간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면 북한이 인공기를 들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거 7번의 공동 입장 때 매번 한반도기를 들었다. 과거의 전례로 봐서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 근데 과거 그럴 때는 좀 그냥 있더니만 왜 이번이 시끄러운가 하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확보하는 게 더 긴요하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형이라도 소중하다면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올림픽을 치렀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생각해 보면 이 북한 참가 문제는 수용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무슨 전력 보강을 하려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참여시키는 거죠. 한 대학 아이스하키 팀 감독은 전력 강화는 아이스하키를 모르는 사람이나 할 이야기다. 선수가 끊임없이 교체되는 아이스하키는 조직력이 생명이라 훈련에 최소한 한 달이 걸린다. 지금 북한 선수가 합류하면 대표팀의 조직력을 깨는 독이 될 거다. 아이스하키는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앞에 선수가 하던 역할을 인수인계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은 조직력의 범주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메달을 못 따는 팀은 이런 식으로 3년 반을 같이 훈련을 해온 그 노력을 세계 랭킹 22위라고 폄하하면서 메달 딸 가능성도 없으니 뭉개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북한과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태극기는 사라지게 해도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총리라는 자가 비서실장한테 밀려서 존재감도 내보이지 못하다가 기껏 기자 불러놓고 밥 먹으면서 한 이야기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 정권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이 지금 남북회담에서 나오는 내용을 감추고 있어요. 9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우리가 이산 가족 상봉을 하자고 제안하니까 북측이
여종업은 송환이 우선이다 하면서 적십자 회담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종업은 12명,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2016년 4월이죠. 그 12명을 송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서야 여종업은 송환은 할 수 없다.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15일까지 이런 사실이 감춰져 있다가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저께는 지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송환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뭔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 북한 여종업원들을 송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제 어제서야 송환 불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일부 좌파 친북 단체들에서는 이 여종업원들을 송환하자라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친북 좌파 단체들은 이산가족 상봉 좋은데, 이 북한의 입장이겠죠. 여종업원도 이산가족 상봉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단에서 여종업원들이 북한의 협박에 의해서 우리는 오고 싶어 온 게 아닌데 납치당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그냥 데려가버리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친북 단체들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수사,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도 결국 그런 이유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정말로 한심한 정권인데요. 어제 아까 제 앞에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15일 날 남북이 대표단이 예술단 문제로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이 북한의 대표 단장이라는 사람이 현송월이한테 깍듯한 존칭을 쓰면서 그때마다 뭘 물었고요. 심지어 우리 선수단과 악수를 할 때도 권혁봉이라고 북한의 단장이 현송월이를 쳐다보고 현송월이가 고개를 까딱 하니까 악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에는 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북한 측 요원 한 명이 서류 뭉치를 갖고 와가 현송월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에 따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정말 더러워서 못 봐주겠는데요. 지금 이 평창 올림픽 주변 정상, 주요국 정상한테도 외면받고 더 나아가서 스포츠 정신이 관철되고 있지도 못한데 총리라는 작자는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전력 정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헛소리나 하면서 어차피 메달도 못 딴다라고 세계 랭킹 22위라고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자, 메달 못 따고는 해봐야 되는 거지요. 스포츠 정신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금은 동메달 딸 세 나라만 참여하지 나머지 나라는 무엇 때문에 참가합니까? 그러잖아요. 기껏 10개 안팎만 참가하면 거기서 다 결정이 나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해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창 올림픽요. 정말로 가관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권 잡았다고 국민 돈 15조로 개최하는 올림픽을 너들 마음대로 떠들면서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권요. 평창 올림픽이 정권의 무덤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북한이 내려와서 설치되는 모양새가 굉장할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우리가 신기하다. 내지는 같은 민족으로 인내를 가지고 보자. 내지는 이쁘다. 뭐 이런 데 다 이렇게 홀렸었는데 이제 북한의 핵과 ICBM 실험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조차도 한편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저렇게 현혹시키는 행동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식으로 선동을 해댈 때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